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성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양윤선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유진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년 89세를 일기로 이 별세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런데 유언이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저희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역사의 나쁜 면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장례 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족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히 해주길 바라셨던 게 생전 고인의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례 문제는 지금 빈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병원에 차려졌고 오늘부터 조문객을 맞이했고 닷새간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 국법에 따라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글쎄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 내란죄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국가장 여부가 갑론을박의 대상이었어요.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할 국민 모두의 슬기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리는 정말 공부합니다. 물론 저 발언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뿐 아니라 자신의 거액의 수뢰죄,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한 입장을 밝힌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이 공개한 유언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했는데 국가장 여부, 즉 국가가 장례를 치르느냐 이 여부가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결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만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과거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고 물론 특별 사면은 받았습니다만 국가장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장법에 보면 전직 대통령은 이제 국가장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대범죄를 범했거나 그리고 예우 같은 것들이 박탈됐다거나 하는 것들이 국가장의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던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부겸 총리의 얘기처럼 오늘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국가장을 치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거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과거의 북방정책 등 국가에 공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씨는 추징금 관련해서 아직도 다 내지 않았죠. 미나에 많잖아요. 추징금을 다 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냈어요?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다 납부하려는 그런 노력 등을 평가해서 국가장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장으로 치루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국가장이 진행이 됩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네, 오는 30일까지 5일 동안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이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되고요. 장례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전해철 장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제 국고를 들여서 이제 빈소 설치라든지 운영, 연결식, 안장식 등을 주관하게 되고요. 그건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두 분의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치렀고 나머지 대통령들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이 국장과 국민장이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다 보니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가장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그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은 검소한 장례를 이제 원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서 검소하게 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좀 국가장을 축소해서 치르겠다라고 밝혔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전 당시 같은 경우에는 장례위원이 2222명이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작게 좀 축소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르는 결정을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관심은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빈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중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조문은 직접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문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신 하게 될 예정이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애도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 메시지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냈다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이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국립묘지에 이제 묻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법률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장은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립묘지법에는 이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명시하면서도 안장 배제 사유로서 내란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형법 87조죠. 내란죄 12 문제로 실형을 살았던 노 전 대통령은 안장될 수가 없고요. 유가족 측에서도 평소에 파주 통일 동산에 이제 안장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고, 네. 행안부도 해석상 안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사실 국민 여론이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란 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5.18 그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광주 시민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 자체가 언어도 다니고 정치인의 업보가 만회가 가지고 있는데 현충원에 안장할 일도 없고 또 국가장을 치를 일도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가 많은지는 광주 시민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용서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실마리가. 물론 홍종성 기자님, 저 두 분의 인터뷰가 광주 시민의 반응이 뭐 반반 갈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광주신보연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국가장 예우라든가 아니면 국립묘지 안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 대통령이 이전에 17년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냈던 회고록에 대한 비판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회고록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적 죄인으로 남게 됐다. 이런 내용이 성명에 들어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5.18 유족 가운데는 네. 고인의 빈소를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 용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9년부터 고인의 장남 재현 씨가 이 광주를 찾아서 5.18 그 묘역에 참배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이자 친구 70년 절친 전두환 씨는 최근에 뭐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혹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들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952년부터 시작된 인연이니까 70년 된 인연이죠. 뭐 실과 바늘로 불렸다고 하는데 육사 동기고 또 나중에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2인자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또 전두환 씨가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별세 소식 접하고 그냥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두환 씨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빈소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현재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전두환 씨의 근조 화합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병원에는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소는 슬아의 딸과 아들이 있잖아요. 뭐 딸은 노소영 관장은 여러분 다 많이 아시고요. 아들은 노재현 씨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지키고 있는 빈소에 사위이죠. 최태원 회장이 이 조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만 어쨌든 김유진 아나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간에서는 상주 역할로 빈소를 지킬 거냐 아니면 어떤 모습을 할 거냐 했는데 일단 조문을 오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전 빈소를 찾아서 10여 분간 머물면서 조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주 자리에선 노소영 관장은 이 모습을 담담한 표정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조문을 마친 뒤에 최 회장은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출장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이고 또 미국 내 주요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미팅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 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눈을 감기 전에 5.18 희생자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참회 사과를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